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오롯이 기존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 완전 정복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재개발 투자에서 비례율이 중요하다더라.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다르다던데? 추가 분담금이 2억이 나온다, 3억이 나온다 등등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오늘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재건축, 재개발 시리즈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같이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기 마련인데요. 비례율은 뭐고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며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왜 다른지 이러한 핵심 내용들만 알아두셔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일반 매매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정도의 개념은 잡고 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라는 것은 정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 이른바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공식적인 단체로 인허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행 주체가 없는 사업이 되고요. 사업 진행은 당연히 요원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조합이 설립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략적인 계획을 짜서 지자체 혹은 이제 나라에 사업 신청을 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허가 해주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있어요. 관리 처분인가란 분양, 보상, 이주, 철거 등등의 일련의 계획들이 거의 다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철거하고 이주는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그 계획이나 행정 절차상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건 철거와 분양, 완공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기존 자산의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도 확정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예측이 정확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있어 수익성의 핵심이 되는 분담금과 관련된 용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줄여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축 주택의 평가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연식이 오래된 건물의 경우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지평수, 즉 땅값이 곧 감정평가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서 오래된 구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같은 평가 방식 때문에 등장한 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례율이란 요약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 자산평가액의 총액과 새로 신축하면 이제 발생할 자산가치의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200세대를 허물고 그 자리에 10억짜리 신축 아파트 100세대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은 약 1000억이 될 거고요.
신축 아파트의 총 평가액도 1,000억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례율이 100%가 되는 겁니다. 비례율은 보통 어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 종전 자산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즉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요.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건 사업 진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보통은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정확한 용어는 조합원 분담금이 맞습니다. 분담금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내용만 한 편 영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한 공식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걸 풀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자산의 가치 곱하기 비례율을 한 금액을 빼면 그게 바로 내가 내야 할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 자산 가치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은 없고요. 오히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대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초기 투자금과 분담금이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마지막이 바로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반 분양 수익이 높아지면 새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소위 건축비를 일반 분양 수익에서 더 많이 충당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분양 수익이 낮으면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오롯이 기존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분양 수익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도 일반 분양 세대수 자체가 얼마 안 된다면 분양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몇 가지 고려사항이 더 있긴 하지만요. 일단 요약하면 비례율은 높을수록 유리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을수록 유리하고 일반 분양가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요소들, 용어들에 대해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한 편의 영상도 모자랄 정도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엑셀로 부자되기는 여러분의 윤택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